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통사암침 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통사암침을 배우게 된 동기 또 과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한테 항상 원하셨던 것이, 물론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이죠, 제가 한의대에 들어가서 한의사가 되어서 정통사암침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또 전파하도록 하는 것이 아버지의 가장 큰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1974년에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한의대학이 두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경희대학하고 원광대죠. 제가 그때는 서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원광대에는 갈 생각도 못했고, 경희대학교 한의대는 그때는 경희대학교가 2차였죠. 후기였죠. 또 그때는 예비고사 같은 것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본고사가 당락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73년도에 나왔던 시험 문제와 또 커트라인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점수를 비교를 했더니 눈 감고 땅 짚고 헤엄치기로 쉬웠죠. 아주 쉬웠죠. 그래서 경희대만 그냥 들어가면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 동창들이 많이 시험을 친 곳이 이제 서울대, 고대, 연대를 시험을 많이 쳤기 때문에 저도 그냥 놀기에 좀 그렇다 싶어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고대 시험을 쳤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는 이과 계열이기 때문에 이공대학교가 있었죠. 이공대가 있었죠. 고대 아직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장난삼아 시험을 쳤는데 붙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경희대 시험을 또 쳤죠. 또 붙었어요. 근데 고대는 붙어봐야 애초부터 갈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등록금도 내지 않았고, 그래서 경희대에서 등록금을 접수할 때만 기다리고 있던 상황인데, 한 업체에서 고대에서 시험을 쳤던 성적과 또 고등학교에서 제가 어떤 생활을 했는지, 반에서 매번 1등만 했기 때문에 3년 내내 그러한 것들을 다 조사를 한 이후에 극빈 장학생으로 선발이 됐으니까 등록금 전액을 주겠다 그러는 바람에 경제 상황이 넉넉지 못했던 저희 집안은 어쩔 수 없이 경희대 한의대를 포기를 하고 고대 이공대학을 그냥 다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 인생이 전기 기술자로 되게 된 그러한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저에게는 더 큰 도움이 되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기 기술자로서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계들을 설치하고 시운전을 하고 또 운용을 하고 또 수리를 하는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은 환자들이 질병을 원인을 파악을 하고 규명을 하고 또 그것을 원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치료 방법을
최적의 치료 방법을 만들어내고 또 그것을 써서 실제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결과를 도출해내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일맥상통하는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제가 대한민국에서나 미국에 와서 전기 엔지니어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누구보다도 쉽게 원인을 발견하고 또 문제점을 해결하는 그러한 능력이 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기도 한 그러한 어떻게 보면 불행했고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점이었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빙산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통사암침만이 빙산의 일각만이 아니고 전체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치료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대승요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승요법 하나만 갖고서는 근본적인 문제점, 즉 오장육부를 치료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어떤 의술을 배우시든지 어떤 대학을 다니시든지 또 어떤 스승을 모셨든지 간에 이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고 또 치료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정통사암 오행침구학회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03년에 제가 부모님을 뵙기 위해서 고국을 방문했을 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장기간 휴가를 못 가죠. 그래서 한 약 열흘 정도의 시간을 두고 방문을 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오는 날 동생이 갑자기 형 침을 좀 배워요. 그러면서 1시간 반에 걸쳐서 경맥과 경위를 찾는 법 그리고 정통사암침에 대한 원리를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제게 아버지께서 쓰신 책인 사암오행침구총론을 주고 또 아버지께서 강의하실 때 녹음을 해놓았던 그 녹음 테이프 24시간짜리죠. 그거를 줬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돌아오는 즉시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암오행침구총론은 바로 여기에 있죠. 제 아버지 사옥 김영관의 저술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 아버지 사진이고 사암오행침구총론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상사례가 사암오행침구총론 뒤쪽에 있고 또 제 부모님의 스승이신 소곡 이재원 선생에 관한 내용도 설명이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사암오행침구총론과 아버지의 테이프를 갖고 5번 정도를 정독을 했습니다. 물론 테이프도 5번을 들었죠. 그리고 나서부터 2004년부터 미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대한국인 한의원에다가 광고 편지를 써가지고 정통사암침 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의사들에게 바로
아버지 책인 사암오행 침구총론과 또 강의 녹음 테이프를 카세트 테이프죠. 보내고 또 그 한의사들이 또 질문을 하게 되면은 전화로 답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그 한의사들이 비행기 표를 사 보내면은 금요일날 비행기를 타고 밤늦게 도착을 해서 현지에서 한 4시간 정도를 또 1대1로 강의를 하고 또 시범도 보이고 그 다음에 토요일에는 환자들을 오게 해서 그 앞에서 바로 치료를 하면서 진단도 물론 해야 되죠. 전후를 비교하는 그러한 것을 하고 일요일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미국 전역에 다니면서 했습니다. 뉴욕도 그렇고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플로리다 이런 식으로 했죠. 그래서 한의사들이 비행기 표를 사보내면서 대부분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어떤 환자들을 준비해 놓을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면 제 대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한의사가 환자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어떤 환자든 상관없으니 가능한 한 고치기 힘들었던 환자들을 모아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실제 가서는 다 현지에서 즉시 환자들이 증상이 개선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그렇게 했었죠. 뭐 이런 생활 저런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일반인들도 침을 배우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 분들이 가족을 건강하게 하고 또 유지하게 할 수 있도록 또 일반인들도 가르쳐 왔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미국을 다니면서 또 한의사들 또는 일반인들을 가르쳐 오면서 정통사암침에 얽힌 이야기들을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론 한의사들도 이 가운데 포함이 되겠죠. 의학적인 지식이 많을수록 명의가 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다고 해서 명의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떤 의술을 배웠느냐에 따라서 명의가 되느냐, 명의가 될 수 없느냐 그 차이가 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승을 잘 만나야 합니다. 제가 정통사암침을 가르칠 때는 항상 제 뒤에 돌아가신 부모님들께서 쳐다보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또 배우는 한의사들이나 일반인들이 명의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고난이고 또 책임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설명을 해왔습니다. 또 사후 관리도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질문이 있으면은 계속 대답을 하죠. 저희들은 감추는 것이 없습니다. 청출어람이라고 해서 오히려 제 제자가 저보다 더 훌륭한 명의가 되는 것을 바라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정통사암침의 특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